엄마의 평생 소원, 아파트에 사는 것. 안녕하세요. 읽는 시민 모임의 조상희입니다. 최근 아파트는 주거 이외에도 투자, 즉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아파트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기만 해도 아파트 분양 일정과 거래 가격 정보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드러납니다. 압축 성장의 산물, 재산 증식과 투자 상품으로 아파트의 가치는 날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근 부모님의 뜻을 따라 처음으로 오랜 기간 자라오던 동네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온 아파트 브랜드를 검색하면 화려하게 상품화한 글과 정보들이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해가 되면서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사회가 주입시킨 모두의 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정말 제 삶의 가치가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파트가 그 관계까지 이어주진 않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원해서가 아닌 사회가 만들어 놓은 획일화된 거주 공간인 아파트에 살게 된 우리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만의 삶을 꾸리며 서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파트를 향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 혹은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파트는 분명 사는 곳, 리빙인데 왜 사는 것, 바잉의 정보만 넘쳐날까요? 아파트에 사는 것을 무작정 비난 혹은 찬양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함께 사는 곳으로서의 아파트를 꿈꾸는 필자의 글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30년 가까이 살았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부터 엄마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말을 노랫말처럼 내뱉곤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비실에 연락하면 됩니다. 일반 주택에서 집 한편에 쌓아뒀다 요일에 맞춰 내놓아야 하는 쓰레기도 아파트는 원하는 때에 정해진 장소에만 가져다 두면 됩니다. 주차도 편하고요. 내 구역이니 네 구역이니 언성 높일 필요 없이 세대별로 정해진 곳에 차를 대면 됩니다. 이런 편의성은 누군가와 귀찮게 혹은 불편하게 부딪혀야 하는 일을 줄였습니다.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키면 될 일이지요. 엄마가 아파트를 고집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디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한다더라. 그 동네 집값이 다 올라서 옆 동네에도 영향을 주나 봐. 그러니 더 늙기 전에 지금 사. 모임에 다녀오면 엄마의 아파트 할인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디 아파트 가격이 좋고 어느 지역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가 빠지지 않는 대화 소재가 되었던 것이지요.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는 이유 모를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엄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냐는 친구들의 흔한 질문에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엄마와 같은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것은 좀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문화사라는 책에 보면 아파트가 어떻게 중산층 집단 주거지의 대표 주자가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요즘 아파트를 선망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한국에 등장한 최초의 아파트는 저소득층 주택, 질 낮은 주택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본격화된 경제성장으로 신중간층, 소위 말하는 서구식 고등교육을 받은 30대 세대가 등장했고 한강 맨션 아파트로부터 시작된 아파트 건설 열기에 힘입은 투기 과열과 가격 폭등 양상으로 질 낮은 주택의 이미지는 제거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편리한 서구 근대문물 이미지를 덧입은 주거지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곧 중산층 집단 주거지의 대표주자가 되었지요. 급격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례 없이 대단지로 개발된 아파트는
소위 신중간층이라 불리는 집단만의 격리된 도시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80년대 이후부터 정부의 대단위 주택 건설 계획, 민간 개발업자를 위한 합동 재개발 방식 도입, 신도시와 신시가지 건설을 통한 아파트 물량 공급의 증가는 아파트를 향한 잠재된 욕망을 이끌어냈습니다. 중산층이 사는 곳은 아파트라는 공식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양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를 드러내며 사회적 인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더 나아가 그런 아파트를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엄마의 평생 소원, 즉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것은 욕망이라고 표현하기조차 소박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시세 차익을 통한 재산 증식과 투자마저 보편적인 상식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결혼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신축 빌라에 살고 있는데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건너편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향후 5년 목표라고 했습니다. 계획도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현재 주거비와 저축예금, 일정 비율의 대출이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이 학교 가기 전에는 무조건 아파트로 가야지.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고민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가 규정한 정답과 기준에 맞춰 살 것인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태어날 아이의 출발선이 고급 브랜드 아파트이기를 희망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가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투자, 상품화의 맥락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랜드화, 고급 이미지화되어 점점 더 상품에 가까워졌습니다. 거주 공간, 장소로서 일상은 누구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이냐 임대냐, 아파트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프레임은 어떤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지까지 확장되었습니다. TV를 켜면 쏟아지는 아파트 광고는 이곳 아파트에 살면 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양산하기 바쁩니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집단과 문화를 만듭니다. 새로운 아비투스로서 취향 계급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본과 미디어가 만든 프레임에 순응하며 새로운 집단성을 만들어내고 그곳에 소속되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삽니다. 수동적인 삶에 대한 문제의식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조롭고 경직된 공간 구조, 단지를 경계로 내부로만 향하는 아파트의 공간 구성은 그곳에 사는 개인의 일상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회 계층적 구분짓기 프레임으로 덧씌워진 아파트라는 하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집단에 속할 수 있을지만 중요할 뿐 자신의 일상과 삶에 관한 고민은 없어 보입니다. 사회에서 인정하는 집단에 속하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돈이 생기면 아파트 한 채 사는 것이 상식이 된 사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희망제작소에서 참여했던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의 목표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민이 직접 주도해 아파트 문화를 만들고 함께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 우리나라 가구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지금에 와서 도시, 특히 아파트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응답하라 1988과 같은 과거를 그리워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회가 제시한 프레임에 순응하며 사는 수동적인 삶을 주체적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 사는 것만이 옳다고 믿어온 모습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나의 삶과 일상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삶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높은 언덕을 따라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더 지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개발하면 돈을 준다는데도 동네 할매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늙음하게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며 옆집 할매랑 오순도순 살다 가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할매는 돈 몇 푼보다 옆집 할매와 헤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압니다. 옆집 할매 덕분에 자신의 일상이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할매가 지키고 있는 일상에 응원을 보냅니다.